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가결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각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 과정 교수님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뒤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해된 4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전말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 이후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내용에 바로 양곡관리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그동안 참 여야 간에도 논란이 많았고 또 농민단체에서도 또 반대하는 그런 목소들이 높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일방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본회의 통과가 됐죠. 왜 양곡관리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원래 그렇죠. 양곡관리법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개정안.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이게 이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그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이게 이제 3에서 5%가 되면 전량 수매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정도 하락할 때 이걸 그 가격대만큼 지금 국가에서 국고로 전부 수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다 사들이겠다. 매수. 그 사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정부가 초과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또 쌀값의 어떤 그 하락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 국가의 그 재원으로 이게 사들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상당히 양식 있고 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농민들도 반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적정한 쌀 생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초과돼도 국가에서 모두 매입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그 유유지 없는 모든 곳에다 쌀 다 지금 심어서 과잉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초과 생산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도 그 지방의 농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창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 그 쌀로 인해서 또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요. 외식이라든가 밀가루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측면인데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다시 또 쌀을 전량 뭐 하락이라든가 초과 생산량을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1호 법률안인데 또 대통령으로서 1호 거부권 행사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100% 거부권 행사이긴 하지만 제2요구권입니다. 제2요구권이죠. 이게 이제 의결을 거쳐서 다시 국회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내에 제1을 요구하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까 사실상 뭐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라도 3분의 2면은 200석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299명인가 될 겁니다. 299명이죠. 그러니까 200석이 될 수가 없죠. 어렵죠. 지금 국민의힘만이도 115석 아닙니까? 115석이죠. 그러니까 200석이 될 수가 없죠. 시대전환의 뭐 그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물론 정의당은 제가 볼 때는 다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자동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곡관리법이 이렇게 통과돼 갖고 무제한적으로 이제 사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농업은 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지금 투자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을 전부 사들인다고 하면 그쪽으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균형이 더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1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1조.
그러니까 그런 1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곳에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은 훨씬 효율성이 높은데. 그렇죠.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지 개발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소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농 예. 기촌을 했을 때 그 스마트팜. 청년 세대들이 그 스마트 농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중간 도매상 없이 바로 직판을 한다든가 직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농업의 훨씬 생산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수입도 많아지는 형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부터 상당히 그 쌀 생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쌀 소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과잉 생산을 했을 때 이 국가에서 전부 전량 수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재정적인 거로든가 아니면 또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금 초과 생산이 돼가지고 올해 부담되는 그 재정 부담이 한 7천억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보관비만도 뭐 3천억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1조의 돈이 지금. 예, 예. 보관비만도 3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에도 그 도어 스태핑 있을 때부터도 도어 스태핑 할 때. 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게 우리 농업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국회에서도 뭐 정황근 농림축산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은 과잉 그 재정 부담이 되니까 좀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뭐 수매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하자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은 양곡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조금 초과해서 생산되더라도 정부가 사주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쌀값이 올라가면 또 풀고, 다시 풀고. 예,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다 사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부담이 되는데 야당도 뭐 농민표를 생각해서 이렇게 밀어붙인지는 모르지만 좀 과한 것 아닌가. 특히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수 많다고 밀어붙이면은 그게 됩니까? 네, 더군다나 이 민주당은 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은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집권 야당 행태 아닙니까? 완전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었을 때 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이었을 때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또 자기 당의 그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가의 재정 상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면은 그 표로 이제 선출이 되는 이런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의 살림도 책임진다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일부 계층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야 돼요. 정말 국가 재정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을 많이 돌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시골 출신이고 농촌 출신이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과연 그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정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표를 의식한 이런 입법은 과연 바람직한가 싶은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꼭 필요했더라면은 왜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당일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양곡관리법 이 부분은 제의를 요구하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농가 소득 향상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고 남는 쌀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할지 또 그 쌀 수급을 안정을 시킬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가소득 방안 이런 것까지도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마련해서 지금 이 발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각은 이건 포퓰리즘 법안이다.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농촌, 어촌, 뭐
도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계층이 있고 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쌀이 지금 남아돌고 있고 쌀 소비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쌀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특화 어떤 그런 그 된 부분에서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런 걸 방안을 강구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마냥 그냥 쌀값 떨어지니까 구매해주고 또 쌀이 초과 생산된다고 해서 그걸 또 구매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다 손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요. 농민의 아들들이 도시에서 봉급생활하고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또 각자가 다 세금을 내는데 결국은 국가 재정이 미약해지고 취약해지면 모두 다 이 결국은 패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돌아오거든요.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손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 한 번쯤은 분석도 하고 제대로 짚어보는 그런 측면에 입법을 해야 되고 지금 국회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그 숫자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말씀하셨지만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활발하고 좀 양식 있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좀 수긍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라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회 상임위 상시청문회 개최법 네, 그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지금 7년 만에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부담은 있지만.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방송법 개정안 문제라든가 이 양곡관리법 말고도 양곡관리법. 또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자기들이 계속 이 노영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가겠다는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담아놓은 거고 노란봉투법도 이 노조가 상시적으로 파업이라든가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 청구 소송을 제압해버리는. 거기다가 최근에는 대법원장이라든가 헌재소장, 그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인데도 그것도 제한하는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법안을 내기도 하고 죄악 체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라든가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제약해버리는 고유 권한 자체로 그런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갖고 통과시킬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건데 사실은 민주당이 노린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뭐 검찰공화국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걸 노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제 그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데미지를 입히는 맞아요. 데미지. 어떤 계층에 그 손해를 입히고 어떤 계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더 씌우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만약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2호권 다시 국회에 돌아서 이제 부결돼서 이제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자, 전국에 있는 농민들 봐라. 농민을 위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해버렸다. 농민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제 이렇게 이 선동선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치인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겠다. 일부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에서는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통령이 절대 안 한다는데도 구태여 민주당에서는 일본 우익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뭐 항의 현장에 또 가겠다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무슨 윤재갑 의원은 또 삭발까지 했어요. 그러더니 어제는 뭐 또 계속 이어가면서 삭발을 하는 거예요. 릴레이 지금 삭발을 하고 있어요. 이원택, 신정훈 의원이 이제 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다니까 또 삭발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총리 탄핵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총리가 이 고위 당정 회의 후 이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잖아요. 이거 잘못 건의한 거다. 총리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걸핏하면 탄핵이요. 지난번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 탄핵한 이후로 지금
한동훈도 탄핵하겠다, 총리도 탄핵하겠다, 뭐 걸리면 전부 탄핵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 탄핵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야당의 그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당이 지금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다라고 하면 국정 그 철학에 동조나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국가나 재정이나 또 국민들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입법정당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 받아들여지고 투영이 될 것인지는 한번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백 교수님이나 저나 다 농촌 출신이고 또 농민들이라든가 어려운 농촌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쌀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보관비만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농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핑계로 이렇게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렇죠. 169석을 갖고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좀 절제를 하면서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 코너로 몰아서 상황을 좀 반전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여야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간단합니다. 지금 쌀 생산량이라든가 쌀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전량 수매를 해준다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이 막대하게 지금 그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계층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좋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이 축이 나고 흔들리면서 또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농민들 분은 농민들한테도 가족들이 있고 친인척이나 또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 세금 내면서 하는 자영업자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누가 냅니까? 다 관련된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축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살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농민들을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민들 좀 그 어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진되는 역할이 뭔지 이런 쪽에 정책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결사적으로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삭발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국민의힘은 아무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만 나오고 그 뭐 야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그 뭐랄까 적극성이랄까 국민들한테 왜 이 양곡관리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동안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지 저희들만큼도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웰빙 정당이에요. 이재명이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저 구속되고 뭐 저러면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니까 공천만 따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 주호영 대표가 이제 거부권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이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야,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 해서 국회에서 다시 부결시키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웰빙 정당에 그런 거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당이니까 뭐 야당 같은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국민을 위하는 부분들 또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그 선별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그 해명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옹호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좀 액션을 취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공감을 할 텐데 그냥 몇 사람 당직자 몇 사람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모두 대통령한테 밀어버리는 거부권 행사하면 끝이야. 이런 아니란 생각이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분석이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해요. 국민의힘은 액션도 없고 토크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쪽이 치열함이 없어요. 네, 웰빙 없습니다. 정당의 어떤 개념이고 모든 관심은 내년 4월에 공천을 따서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쪽이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공천 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재명 하나만 믿고 가다가는 완전히 잘못하다가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렇죠.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구속될 소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3심제가 있기 때문에 판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야당 대표를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대표직을 유지를 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에 이제 논란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체제가 유지되면서 내년 총선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이 점점 약화될 수가 있어요. 예. 자, 봐라. 진짜로 죄가 있으면은 구속이 되지 왜 구속이 안 되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누명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전략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되면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유리하다 볼 수가 없거든요. 없죠. 왜 그러냐면 그 고영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언더독이나 탑독이라는 얘기 알지 않습니까? 예. 야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방탄 국회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 혐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언더독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탑독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모든 걸 대통령한테만 떠넘기고 밀어버리는 이런 행태가 아마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부분을 깨우치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우리 백기종 교수님의 정말 뼈 때리는 지적,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성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